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21년 12월 1일에 개봉한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와 구니스를 입은 고스트버스터즈의 성공적 세대교체, 그리고 반갑지만 약간 부족한 추억 발휘. 물론 여기서 말한 기묘한 이야기는 넷플릭스의 초인기 시리즈인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저 띵즈를 말합니다. 이거 말고요. 기묘한 이야기. 이거 말이지. 이 영화에 대한 개요는 이렇습니다. 1년 차이로 개봉했던 백투더퓨처와 함께 1980년대 가장 재밌고 가장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인 고스트버스터즈 1편은 한국 돈으로 36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북미 극장 수익으로만 2,900억 원을 벌고 박스오피스 1위를 했었죠. 그런 고스트버스터즈의 정식 3탄인 영화가 바로 이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입니다. 물론 여성 3인조 고스트버스터즈와 토르가 나오는 2016년에 만들어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작품이 있었지만 그 영화는 일종의 스핀오프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는 1984년에 1탄 그리고 1989년에 2탄에서 이어지는 정식 3탄입니다. 원제는 고스트버스터즈 애프터라이프, 그러니까 유령박멸단 사후세계 정도의 제목인데 왜 라이즈로 부제를 바꿨을까요?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영향일까요? 1탄이 나온 지 37년이나 지났으니까 줄거리가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추억의 1, 2탄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짜 교수 빌 머레이가 친구들과 유령 잡는 회사 고스트버스터즈를 설립, 각종 다양한 유령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곤일보의 집에 파괴의 신 고저가 출현하고 악령이 스민 거대한 마시멜로맨의 공격과 파괴의 신 고저를 물리쳐서 뉴욕과 세계를 구한다 라는 것이 1탄의 줄거리. 그로부터 5년 뒤 땅속에서 핑크색 거품의 강을 발견한 고스트버스터즈는 이 거품이 인간의 증오와 불신의 감정이 뭉쳐서 형성된 물질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 17세기에 죽은 마법사의 악령이 시곤일보의 아기를 납치하고요. 결국 고스트버스터즈는 자유의야 신상을 동원하고 뉴욕 시민들의 선량한 응원의 힘이 보태져서 악령을 퇴치하고 또다시 뉴욕과 세계를 구한다 라는 것이 2탄의 줄거리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입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이므로 스포일러 없이 예고편에 공개된 정도까지의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된 트레버와 피비 남매. 트레버는 기묘한 이야기 때보다 너무 커버렸고 피비는 정말 귀엽습니다. 아무튼 남매는 할아버지가 남긴 부서질 듯 낡은 집에서 이상한 현상과 수상한 물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마을 전체에 미스테리한 심령 현상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트레버와 피비 그리고 친구 팟캐스트는 할아버지가 남긴 전설의 엑토 1을 타고 입자 방사포와 고스트 트랩을 갖고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해 유령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는 최종 보스 고저와 오리지널 고스트버스터즈. 오케이, 거기까지. We're closed. Raise a call. I'm calling about what happened in New York.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유령이 나오는데 무섭기보다는 코믹한 SF 판타지라는 당시로서 매우 독특한 하이브리드 장르 작품이었던 고스트버스터즈 1, 2탄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주연을 했던 댄 에크로이드와 해럴드 레미스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활기찬 코믹함은 어디에서 나왔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도 아는 유명한 TV쇼가 그 근원입니다. 그들은 모두 SNL, 그러니까 Saturday Night Live 출신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였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댄 에크로이드가 썼는데 집안이 대대로 오컬트에 정통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령 이야기를 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해롤드 레미스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래서 그는 몇 년 뒤에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코미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도 했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블랙홀이었습니다. 타임루프 영화의 원조이자 명작이죠. 이 작품은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든 작품입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참고로 해롤드 레미스는 2014년에 작고했는데 이 현실의 사건이 이 영화 속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3탄의 감독은 괴짜들의 병영일지 데이브 등을 감독했고 1탄과 2탄의 감독이었던 아이번 라이트만의 아들인 제이슨 라이트만. 단순히 아이번 라이트만의 아들이라서 감독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포탈이나 기사에는 이반 라이트만이라고 표기되곤 하지만 이름이란 건 본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렇게 불러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I'm Ivan Reitman, director of Ghostbusters and Ghostbusters 2. And I'm his son, Jason Reitman, director of Ghostbusters Afterlife. 아무튼 제이슨 라이트만은 앨런 페이지 주연의 주노, 조지 클루니 주연의 인디엘, 샤를리스 테론 주연의 툴리 등을 만든 매우 실력 있는 감독입니다. Dad, I'm in the I'm trying to do the EP. Back to one, guys. 고스트버스터즈 1탄의 핵심은 음악이었습니다. 엘모 번스타인의 OST는 영화사에 남을 명작이었죠. 엉뚱하고 코믹하면서도 유령이 나오는 영화의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파커 주니어의 테마송은 빌보드 차트 1위를 3주 동안 했었죠. 앨범 삽입곡 중에서 저는 더 탐슨 트윈스의 In the Name of Love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한국에서는 이 곡이 제일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정작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곡이지요. 네, 에어서플라이의 I Can Wait Forever입니다. 정말 영화 전체가 주옥 같은 음악으로 가득한 한편의 뮤직비디오 같은 영화였습니다. 당시에 OST를 LP로 정말 많이 들었었죠. 자, 그러면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를 보기 전에 1탄과 2탄을 꼭 봐야 할까요? 2탄은 안 봐도 됩니다. 하지만 1탄은 꼭 봐야 합니다. 간혹 1탄을 안 봐도 충분히 재밌다는 분들도 있는데 1탄을 봤다면 안 본 사람보다 최소 2배는 더 재밌어집니다. 특히 저같이 1984년 그 당시에 영화관에서 봤었던 추억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 이유는 1탄에 나온 주연들과 빌런들이 그대로 나오며 1탄의 장면이나 설정들을 활용한 장면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탄을 봤다면 영화 시작 5분 후에 할아버지의 집에 책이 돌탑처럼 쌓여있는 장면에서 1탄에서 처음으로 유령을 발견한 도서관 장면인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3탄의 전체적 이야기를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고, 유령을 가두는 고스트 트랩과 출동 차량인 액터 1이 등장할 땐 마치 스타워즈의 광선검이나 밀레니엄 팔콘처럼 반가울 것이며, 파괴의 신 고저를 지키는 악령인 게이트키퍼와 키마스터는 왜 서로 뒤엉켜야 하는 건지, 왜 마시멜로들이 나와야 하는지, 1탄에서 고스트버스터즈 사무실에서 전화 주문을 받던 제니가 왜 영화의 초반과 마지막에 나오는 건지, 카드 맞추기와 전기 충격 장면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고 1탄을 본 사람만큼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반 라이트만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안다면 그가 1973년에 제작비 1,000만 원으로 만들었던 초기 영화 카니발 걸스가 시내 극장에서 상영 중인 장면에서는 폭설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은 주요 배우의 크레딧 뒤에 1개, 모든 엔딩 크레딧이 나온 뒤에 1개, 그렇게 총 2개의 쿠키 영상이 나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분은 시고니 위버가 나오댔는데 안 나오네? 라고 하면서 크레딧 타이틀이 뜨자마자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시면 시고니 위버를 못 보게 됩니다. 1탄은 현재 넷플릭스, 구글 플레이 무비, 네이버 시리즈 온, 시즌 등에서 볼 수 있고요. 2탄은 현재 왓챠, 웨이브, 티빙, 구글 플레이 무비, 네이버 시리즈 온, 시즌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작점 이상의 장단점과 평점은 이렇습니다. 장점은 재밌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소위 뉴트로 무비입니다. 단점은 극의 구조가 너무 단순하고 클라이막스에서 힘이 빠져버립니다. 빌런도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추억의 영화인 구니스와 비슷한 분위기로 가놓고는 정작 그런 신나는 모험은 좀 부족합니다. 추천도는 10점 만점으로 치자면 6.5 정도가 되겠군요. 충분히 재밌는 영화지만 1탄이 나왔을 때만큼의 신선함은 없다, 그 정도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너무 정석적인 이야기의 전개인데 어쩌면 지난 37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변했나 봅니다. 하지만 시리즈를 라이즈 시켜 다음 편이 나오기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화 시작 후 1시간 남짓은 1탄 같은 명작이 탄생하나 싶을 만큼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3분의 2 지점부터 시나리오의 3단 로켓이 너무 빨리 꺼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충분히 볼만합니다. 아무튼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리뷰. We're closed. Raise a call. I'm calling about what happened in New York. 작자 미상이었습니다.